안녕하세요. 서울경제 뉴욕파원 김영필입니다. 이번 주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. 미국 주식 투자를 위한 상식으로 알아야 할 것들. 이번 주에는 연준이 다음 달부터 할 긴축. 긴축에는 크게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, QT 두 가지가 있는데 이 긴축을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, 이것들을 제가 5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. 자, 이제 같이 여기 표를 한번 보시면요. 5월에 연준이 금리를 0.5%포인트 올릴 것이 확실시 된다. 이게 하나 있고요. 그 다음에 6월에도 금리를 0.5%포인트 올릴 수 있다. 유력하다. 그리고 다음 달이죠. 5월 FOMC 이후 매달 950억 달러씩 보유자산을 축소할 것이다. 그리고 이제 연말께에는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하지 않는 이상적인 금리 수준인 중립금리에 가까이 다가갈 것이다. 그래서 6월 역산을 하면 올해 얼마나 올릴 것인지 좀 추정이 가능하죠. 그리고 이렇게 올릴 것인데도 인플레이션이 꺾이지 않고 매우 높아진다면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 있다. 이렇게요. 이렇게 5가지인데 이제 좀 하나씩 보시면요. 먼저 5월 FOMC에서 0.5%포인트 인상이 허실시 되지요. 이거는 이번 주에 나온 3월 FOMC 회의록, 이것을 봤더니 거기에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. 3월에도 위원들이 0.5%포인트를 올리고 싶어 했는데, 많은 위원들이요. 하지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일단 조금만 올려보자. 그래서 0.25%포인트만 올렸다는 겁니다. 이 얘기는 즉 5월에는 0.5%포인트를 올릴 것이다. 이렇게 생각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. 이거는 월가의 대부분의 생각이 똑같고요. 모든 매체들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지금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효과, 즉 물가 상승이 더 심해진다. 국제 유가와 식량품, 밀, 옥수수 이런 가격이 더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쟁의 여파로 금리를 더 많이 올릴 수밖에 없다. 그러니까 이번에는 0.5%포인트를 올릴 거다. 이렇게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. 6월에도 0.5%포인트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. 왜 그런가 하니까 FOMC 회의록을 보니까 참석자 모든 이들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고 이를 줄이는 게 매우 중요하다. 이렇게 동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. 이 얘기는 계속해서 세게 나올 수 있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. 다음은 이제 대차제조표 축소인데 양적 긴축. QT라고도 하죠. 연준이 원래 코로나19를 맞으면서 경기를 좀 이렇게 부양하기 위해서 국채와 MBS를 무제한 사들여 썼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무려 8조 9천억 달러에 달하는데 지금 물가가 너무 높으니까 이것들을 좀 매각하겠다, 보유량을 줄이겠다,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. 이것도 이제 3월 FOMC 회의록에 나오는 건데 매달 950억 달러씩 줄이겠다, 이렇게 되는 겁니다. 이렇게 되면 이제 올해 연말까지 5월부터 12월까지 계산을 해보면 약 7,600억 달러 정도가 줄어드는 거고 1년으로 치면 1조 한 1,400억 달러가 감소하게 됩니다. 이 부분도 3월 FOMC 회의록에 나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. 하나 더 여기서 곁가지로 할게, 물론 이제 금융사 예측한 기간마다 좀 다르긴 합니다만 연준의 보유자산이 5천억 달러 정도 줄어들면 0.25%포인트의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. 그러니까 연말까지 7,600억 달러를 줄이게 된다면 최소 0.25%포인트의 금리 인상을 한 번 한 효과가 나타난다.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이제 마지막으로 요 중립금리로 간다는 거,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2.4에서 2.5%요. 이걸로 금리 연말까지 근처에 갈 것이다.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었죠.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연말에는 금리가 2% 이상은 될 것이다. 왜 2.4에서 2.5%가 아니냐고 말씀드리냐면 아까 대차제조표를 줄이면, 즉 보유자산 줄이면 금리 인상 효과가 있다고 했었죠. 그러니까 금리를 2% 정도까지 올리고 그 다음에 대체제표를 줄여서 금리 인상 효과를 내면 이것 자체가 중립금리 근처에 가까이 가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실제 기준금리는 중립금리보다 좀 낮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이 5가지만 알면 이번 달과 다음 달 초까지, 즉 당분간 연준의 긴축의 방향에 대한 핵심 정보는 모두 꿰고 계시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이 5가지를 명심하시고 시간 날 때 한 번씩 보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